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휴장입니다. 오후 영상 없고요.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리니까 내일 아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조금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가지표 발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써있죠?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발표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유로존 물가도 발표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오늘 하여튼 미국 물가 지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온 거고요. 유럽 증시는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아니고 단기 저점 정도 확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이건 유럽이건 하락이 둔화되고 뭐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거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까지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반등 쪽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증시가 그 미국 증시 악영향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하긴 했었죠. 어제 일본 증시 마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나타났죠. 어제 일본 증시 빠졌다고요. 어제. 오늘도 물론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보시다시피 일단 어제까지 일본은 빠졌다. 근데 지금 어제 근데 보시면은 저기 미국과 유럽이 어젯밤에 그 하방 경직성 단기 저점 만드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일본 증시도 이제 좀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증시도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들까지 대부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단기 저점 정도 나왔을 수 있겠죠. 여기서 아마 이제 일본 증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반등을 할 건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벨벨벨 기다가 또 빠질 건지 슬슬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증시도 열리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살짝 상승 마감했는데 음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 저기 중국도 긴 연휴 앞두고 그냥 이렇게 방향성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를 것 같지도 내릴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답답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미국과 유럽은 일단 단기 저점 보여주면서 반등의 의지를 좀씩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인 급락 하락세는 일단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이고요. 다만 지금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반등에 불과한 거죠. 그죠? 네. 반등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긴 있었는데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되게 많긴 했어요. 미국 GDP도 발표되고 고용지표도 발표되고 했는데 딱히 지표 발표되고 나서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표 발표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장은 지금 이제 변동성 자체가 좀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 혼자 아무런 이슈 없이도 잘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가 또 그리고 증시가 달러가 워낙 이번 주에 혹은 지난 주에 변동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재료 없이도 혼자 잘 움직입니다. 저런 지표들이 나왔지만은 특별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어젯밤 증시는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그냥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많이 빠졌던 증시는 반등을 한 거고 조금 많이 올랐던 달러와 금리는 어젯밤에 되돌렸고요. 달러와 금리가 되돌리면서 증시가 반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이 정도로 딱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장중에도 또 많이 오르다가 되돌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보시다시피 또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을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잘 오르고 있어요. 매일같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양봉 사이에 음봉 하나씩 껴주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비교적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정도는 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고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잘 올라간다. 상승 중에 조정 보이면서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년물 금리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둔화가 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못 높이고 있거든요. 쌍고점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레벨업 했으면 계속해서 잘 가줘야 되거든요. 이 추후에 돌파한 척한 이후에 계속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돌파한 척한 이후에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지금 이번에 낮춰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아직 상승 자체가 다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전고점이 중요한 자리를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레벨업 된 건 유효하고 아직까지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유효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점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일단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전고점 돌파한 착하고 레벨업 했던 게 이게 통째로 다 오버슈팅이 아닌지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고점을 낮추고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자리를,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돌면은 상승세는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붕괴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약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것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좀 되긴 됩니다. 예를 들면 페드 와치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와 별개로 약간 사람들이 걱정을 하나 봐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아지고 있긴 한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는 거와 별개로 금리 인상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는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어요. 네. 물론 2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이런 거는 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르게 생각을,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하여튼 근데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떨어진다. 다시 시장이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급속히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이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저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고 매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생각이 다시 전환될지 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젯밤 2년물 금리의 하락은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다. 지금 고점을 못 높이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젯밤 하락했죠. 지난번 급속한 어떤 급등에 따른 되돌림, 상승 중 눌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저항 앞두고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이 더 나올지 아니면 이 정도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 이제 적당히 놀다 또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급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급락인지 기간 조정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와 달러 하여튼 너무 과도했던 한쪽으로의 쏠림이 좀 되돌아간 게 어제 밤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바닥 정도는 좀 우리가 이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독일 증시는 이제 이 음봉을 9월 26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을 완전히 이제 극복하기만 하면 이제 그래도 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기간적인 어떤 기간 반등 요렇게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벨벨벨 길 수도 있다. 잘못하면요. 근데 어떤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때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 이런 걸 보면요.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긴 할 건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 지속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있습니다. 어디에 저항이 있냐? 딱 봐도 보이죠? 여기 어딘가 지난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거래일간 어딘가 넘지 못했던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어떤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못 넘어가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반등은 일어났는데요. 여기까지 반등은 별 의미 없는 그냥 자연적인 반등. 이거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오면은 하락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도 있으나 일단 여기 있는 이 선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반등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아직도 여기 직전 저점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3개월간 어떤 그런 박스권을 지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나스닥은 강한 겁니다. 그죠? 근데 S&P는 약하다. S&P는 보시면 명확하게 지난번에 이런 직전 저점 자리들을 확실히 레벨 다운 시킨 거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S&P는 분명히 약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S&P 지수는 그 아직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죠. 하여튼 위쪽에 저항인데요. 이 저항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있다. S&P가 급속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목격이 됩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하락이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바닥 정도 나온 것 같고 조금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나스닥은 또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다. 어젯밤 많이 오르다가 나스닥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분봉상 쌍고점을 만들어낸 게 결과적으로 여기 이 지난번 직전 그 여기 지난번 사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 무거운 저항 만나갖고 윗꼬리가 달린 거죠 결국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반등 시도도 하고 싶긴 한데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구나.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압력은 센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요. 개별 주식들 좀 몇 개 볼까 하는데 애플도 단기 바닥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자리예요.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반등이나 이런 건 아니다. 그냥 하락이 둔화된 거죠. 이건요. 하락이 둔화되고 단기 바닥 정도 만들어졌다.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또 기다가 또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압력이 강하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지지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 정도 자리 지지력 여기에 걸려갖고 지금 아래 꼬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N자로 일단 빠지고 있고요. 네. 다만 하락이 요즘에 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단기 바닥 정도는 나온 것 같다. 이 하락이 연장될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 하락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어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에 안 좋은 반응 기대할 수 있겠죠. 예상치를 부합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적자였고 일단 보이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하락 전환했다. 회복을 할 수 있나 기대를 해봤는데 회복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급락했다라는 거. 삼성전자에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쭉 다 살펴봤고요.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그런 거 없었고요. 파월의장이 어젯밤 연설을 하긴 했는데 경제와 통화정책 관련된 발언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중국도 아마 휴장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부터 그죠? 하여튼 아시아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석의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시기로 왔고요. 하여튼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세계 증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증시가 좀 많이 빠져갖고 단기 바닥 정도 하긴 했고 금리와 달러가 많이 올라갔고 얘도 단기 고점 정도는 확인을 한 모양인데 오늘 밤에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의 흐름 자체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증시가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미국 물가지표가 지금 이 아픈 시장을 다시 한번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냥 차분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있는 물가지표 그죠? 중요하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 발표 예정인데 예상치는 전반적으로 일단 국제유가 때문에 일단 예상치는 좀 높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그 예상치가 일단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 또 그리고 코어 물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어 물가의 하락 속도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글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일단 간단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좀 봐야 되는데, 국제유가도 보시다시피 이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음봉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시 어떤 중요했던 저항 자리가 91, 92달러 정도 되는 여기 매물대죠. 지난번 직전 고점 매물대 여기 이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그 음봉으로 여기까지 일단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음봉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직까지 뭐 그런 조정입니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조정의 폭도 좀 커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직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뭐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의 상승세도 여전합니다. 레벨업 된 것도 여전한 거고요. 그죠? 이런 점들이 부담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 그죠? 다 봤습니다. 예, 다 봤고, 네,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 또 내일 아침,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근데 아마 토요일에도 녹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 아침에 또 녹화할게요. 네, 오늘 밤 물가지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